오늘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국의 성공은 그저 외형만 번지르르하다. 한국 사람들은 키도 작고 말랐다. 중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긴 힘들다. 이런 고정관념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한 중국인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그리고 그가 한국에 와서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편견이 무너진 순간들, 과연 한국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을 무시했던 그녀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편견을 깨부순 중국인 주인공의 한국 여행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우 첸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대형은행의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죠. 28살이고 어릴 때부터 베이징의 중심부에서 자랐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했는지를 직접 목격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죠. 한국의 성공은 그저 겉으로만 번지르르해. 그들의 경제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에 비해 외모도 뛰어나지 않고 키도 작고 마른 편이야.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익숙했고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얕잡아 보는 것이 당연한 듯 느껴졌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조차 없었어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제가 중국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조차 듣기 힘들었고 오히려 중국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뉴스만 가득했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동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한참 뒤처져 있다라는 말에 모두가 동의했고 그렇게 우리는 한국을 자연스럽게 무시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절친한 친구인 린이 한국으로 출장 다녀온 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한국에 다녀와서도 저와 같은 반응을 보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린이 저에게 한 첫마디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리우, 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어. 내가 직접 다녀와 보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더라. 기술력이 놀랍고 경제도 튼튼해.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세련됐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한국이 그렇게까지 발전했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마음속에 걸렸습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듣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잘못된 건 아닐까? 한국이 정말로 그렇게 발전된 나라인 걸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자고요. 한 나라에 대한 편견을 가지기 전에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2주 동안 서울에 머물면서 한국이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 그 발전이 겉으로만 번지르르한지 아니면 진짜로 내실 있는 발전을 이룬 나라인지 확인하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공항도 낡고 허름하지 않을까? 발전된 도시라고 하더니 그저 겉모습만 화려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은 너무나도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이었죠.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건축물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듣던 그 한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첫인상부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내부 시스템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빠르고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대기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중국의 대형 공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긴 줄과 혼잡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이런 점에서 벌써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차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쾌적했어요.
승객들은 질서 있게 앉아 있었고 기차 내부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기차의 속도도 굉장히 빨라서 중국에서 타던 고속철도와는 또 다른 쾌적함이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의 풍경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죠.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도심의 구조는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라고?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후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님은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걸 알아채고 곧바로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사님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능숙하게 영어를 구사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외국어 능력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호텔은 중간 가격대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방은 너무나도 현대적이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진정으로 발전한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외형만 번지르르한 나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더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의 명동 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명동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거리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한국의 경제와 문화를 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명동에 도착하자 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보며 다시 한번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K-팝 음악과 세련된 상점들이 눈길을 사로잡았고 무엇보다 거리 곳곳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는 참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었어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인 떡볶이를 먹어보았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인가?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맛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편견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죠. 그렇게 서울에서의 첫날을 마무리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의 경제와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저는 한국을 대표하는 두 대기업인 삼성과 현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먼저 삼성 디지털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수원에 위치한 삼성의 본사로 마치 작은 도시처럼 수많은 건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디지털시티라는 이름답게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를 받으며 내부를 둘러보았고 곳곳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개발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 연구실에서 접히는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 기술력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삼성의 연구원은 이 접히는 디스플레이를 통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을 만큼 작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에 들어온 것 같았죠. 한국이 이런 수준의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삼성의 방문이 끝나고 저는 다음으로 현대자동차를 방문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자동차 산업도 매우 발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대에서 특별한 점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공장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은 또 한 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는 수많은 로봇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었고 그 과정은 완벽하게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저에게 현대자동차는 자율주행차와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까지 개발 중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라니. 그건 마치 미래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야기였어요.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기술력과 경제력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한국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의 전통 한정식을 제대로 경험해보기 위해 유명한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푸짐한 식사를 즐기던 중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치아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 몇 년 전에 씌운 크라운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에게 치과 서비스를 쉽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영어로 소통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걱정이 머릿속을 스치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남성이 제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로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지나친 친절함이 의심스러웠지만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를 인근의 치과로 직접 안내해 주었고 그곳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치과는 현대적인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고 진료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벨기에나 중국에서는 치과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을 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치과 의사도 영어로 능숙하게 소통할 수 있었고 문제가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한 후 신속하게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비를 지불할 때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벨기에에서라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을 치료가 한국에서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해결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저 외형만 번지르르한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발전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친절한지도 직접 느꼈습니다. 특히 치과에서의 경험은 제가 한국에서 느낀 친절함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의 지나친 친절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그 친절이 진정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명동에서 쇼핑을 마친 후 호텔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명동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그곳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길을 찾던 중 문제가 발생했죠. 제가 한국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길을 헤매기 시작했고 가족 모두 피곤해지면서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남편도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한국 남성이 다가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는 영어가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설명해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호텔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친절에 저는 다시 한번 감동받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들기 전 저는 이번 한국 여행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적인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었고 이제는 한국이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안전하고 사람들이 따뜻하며 생활 환경도 매우 편리한 나라였습니다. 마지막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여행사 직원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을 꼭 가보라고 설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여수 같은 다른 도시들도 꼭 가보고 싶다는 다짐을 했어요. 한국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제 삶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국을 경험해보니 제가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다음 사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한 정말 놀라운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리샤오라고 해요.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9년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죠. 사실 저는 승무원 생활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이상하게 한국만은 방문할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스스로도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을 가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이유가 뭐였냐고요?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한국은 우리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한국은 언제나 중국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중국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부모님의 이런 시각에서 저는 한국이 그저 중국에 기댄 나라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접할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한국이 아무리 발전해봤자 중국보다 뒤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한국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바꿀 기회조차 만들려고 하지 않았죠. 그런 상태로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저의 상황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중국 방문을 줄이면서 제가 일하던 베이징 국제공항의 경영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공항은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죠. 사실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웠지만 그동안 너무 지쳐있던 저는 이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9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을 오르내리며 느꼈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저에게 한번 여행을 떠나보자는 제안을 했어요. 그때 동료 중 한 명이 뜻밖에도 한국을 추천하더군요. 리샤오, 우리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너무 당황했습니다. 한국? 무슨 한국? 제가 그동안 무시했던 그 나라를 갑자기 여행지로 가자는 말에 저는 속으로 절대 안 가. 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도대체 볼만한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러나 동료들은 끊임없이 저를 설득했어요. 너도 한번 직접 가봐. 직접 경험해보면 생각이 바뀔지도 몰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여행을 제안하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결국 한번 가보자. 그래봤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여행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때도 한국에 대해 뭔가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녀오면 그동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뿐이었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저는 속으로 후회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이 결정을 했을까? 한국에 가봤자 대단한 걸 보게 될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 어쩌면 여행 내내 불편하고 실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긴장감만 가득했죠. 함께 여행을 떠난 동료 중 한 명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리샤오, 한국에 가면 별거 없을 거야. 그냥 실망만 하고 돌아오겠지. 그 친구의 말에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저의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자마자 느낀 것은 놀라움이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공항은 그저 작은 규모의 별로 특별할 것 없는 그런 공간일 줄 알았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희 모두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공항은 정말 거대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어요. 공항 건물 자체의 크기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내부의 시설들이 너무나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어요. 여권을 기계 위에 올려놓고 지문을 찍고 단 10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죠. 제가 그동안 일했던 베이징 공항과 비교하면 정말 너무나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절차가 수기로 이루어지고 때로는 심사대기 시간도 길어서 짜증이 나곤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특히 입국 심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기계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며 저는 동료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저희는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 자체의 크기와 시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깔끔한 내부 환경, 그리고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로봇까지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그 한국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저는 속으로 아니,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라는 생각이 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바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 또 한 번 저의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모든 것이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바로 연결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은 너무나 편리했고 무엇보다 지하철 내부도 매우 깨끗했어요. 사실 중국에서도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있지만 이렇게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처음이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저희는 명동거리를 걸으며 한국의 활기찬 분위기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고 그곳에 넘치는 에너지는 저희 모두를 매료시켰죠. 특히 명동에는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았는데
그중 상당수가 중국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당황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중국 사람들은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 온 중국인 관광객들은 모두 즐거워 보였고 명동에서의 쇼핑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장 놀랐던 순간은 그 후에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한 유명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는데 그곳에서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주문을 하려면 직접 카운터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카페 한편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터치스크린으로 쉽게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료가 준비되면 알림이 울려서 가서 찾아가면 되니 정말 편리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며칠 지나면서 저희는 한국에 대한 편견을 하나씩 깨기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인천공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저희가 체험한 한국의 모습은 그동안 저희가 알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나라였어요.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매우 발전한 나라였고 무엇보다 편리함이 생활 전반에 녹아있는 나라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저희가 한국에 온 지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점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친절함과 배려심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친구들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리샤오,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아. 처음에는 저도 그 말을 무시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향해 오는 시선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중국어를 쓰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괜히 불안해졌죠.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저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어요. 그런데 그 남성은 저희에게 죄송한데 혹시 이거 떨어뜨리셨나요? 라며 제 친구가 놓고 간 휴대폰을 돌려주더군요. 순간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어요. 저희가 그저 불안해하고 오해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들은 저희를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오해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들은 정말 친절했고 저희에게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작은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발전한 나라로서의 한국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입했던 모든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저는 진정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기술적으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따뜻했고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의 시스템은 너무나 효율적이고 편리했으며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본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의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이 도시의 활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한국이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너무나도 멋진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멋진 나라였는데 왜 나는 그동안 이 나라를 무시했을까?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입했던 모든 편견이 무너졌고 저는 이제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중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부모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발전한 나라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따뜻한지 말이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을 보여드리며 설명하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다음에는 부모님을 한국으로 모시고 가서 그들이 직접 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요. 이제는 한국이 저의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음에는 부산이나 제주도 같은 도시들도 꼭 가보고 싶어요. 한국은 그저 작고 발전이 더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중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죠. 특히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말이에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을 알게 된 것은 그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죠. 여러분도 만약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직접 가서 경험해 보세요. 직접 보고 느낀 것만이 진실을 알려줍니다. 요번에는 한국 남성의 외모에 대한 또 다른 사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 남성들이 얼마나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잘생긴 아시아인 하면 바로 한국 남성이 떠오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외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한국 남성들이 가진 매력과 한국 사회에 깊이 있는 문화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유럽에서 온 미셸의 한국 여행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미셸은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일상은 어느 날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이유는 바로 한국 드라마였죠.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은 남자 배우들의 외모와 매너, 그리고 드라마 속에서 그려지는 한국 사회에 완전히 매료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드라마니까 그렇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 라는 호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호기심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털어놓았죠.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정말 멋진 나라일까? 동료들은 처음엔 장난처럼 들었지만 미셸이 진심이라는 걸 깨닫자 모두 그녀의 결정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미셸은 과감하게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보자. 직접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력적인지 확인해보는 거야.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셸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받은 첫 인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풍경이 현실 속에서 펼쳐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공항의 현대적인 시설과 정돈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태도에 미셸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구나. 드라마 속 모습이 현실에서도 이렇게 다르지 않다니. 그녀는 첫 발걸음부터 한국에 대해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한국 남성들의 깔끔한 외모와 패션이었죠. 공항 직원들은 물론이고 공항에서 마주친 남성들 대부분이 마치 모델처럼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정말 사람들이 한국 남성들은 잘생겼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미셸은 처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미셸은 한국에서의 첫날, 서울의 강남, 명동, 홍대 등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그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의 깔끔한 옷차림과 세련된 패션 감각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 자체의 깨끗함과 질서 정연함이었습니다. 그녀가 걷던 길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했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특히 그녀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정확한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지하철의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하군.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한국은 이렇게 모든 것이 시간에 딱 맞아떨어지다니. 미셸은 한국의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유럽과 비교해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바로 안전함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서울의 번화가에서 혼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점이 그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여기는 정말 안전하구나. 유럽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기 어려운데. 그러나 미셸이 진정으로 한국에 깊이 빠져들게 된 것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혼자 카페에서 쉬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있던 한국인이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여행 오셨어요? 한국은 처음이신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미셸은 이 친절한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외국인인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미셸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여행이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여주는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크게 다가왔죠. 그리고 점차 한국 문화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호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으로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사람들의 따뜻함을 체감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호라는 한국인 친구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였습니다. 지호는 한국에서 미셸이 알게 된 첫 한국인 친구였습니다. 둘은 우연히 한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지호는 미셸에게 전통 한정식 레스토랑을 추천하며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셸, 한국 음식을 제대로 즐기려면 한정식을 먹어봐야 해.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정말 다양하게 즐길 수 있거든. 미셸은 기대에 차서 지호와 함께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미셸은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어요. 깔끔하게 차려진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인 반찬들과 정갈한 분위기가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음식들은 다채로웠고 미셸은 정말 맛있게 식사를 즐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 달 전 유럽에서 임시로 붙여둔 치아 보철물이 갑자기 떨어진 것입니다. 미셸은 음식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호, 나 큰일 났어. 치아 보철물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한국 여행을 제대로 즐길 수 없을 것 같아. 미셸은 당황하며 지호에게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치과 진료를 받으려면 몇 주 전에 예약을 해야 했고 비용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지호는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셸, 걱정하지 마. 여기선 지금 당장 치과에 갈 수 있어. 미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예약도 없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그녀는 지호의 말이 사실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즉시 근처 치과에 전화를 걸었고 불과 10분 만에 치과 진료를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미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치과에 도착한 미셸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치과 내부는 최신식 장비들로 가득했고 진료는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진료 비용이 유럽에 비해 너무 저렴하다는 것이었죠.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와서 미셸은 지호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호, 정말 고마워. 이렇게 빠르게 해결될 줄은 몰랐어. 유럽에서는 이런 진료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여기선 당일에 다 해결되고 비용도 저렴하잖아.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게 당연한 일이야. 사람들은 불편한 걸 오래 참지 않고 빠르게 해결하는 걸 좋아하거든. 특히 의료 시스템은 한국이 자랑할 만한 부분이지. 그날 이후 미셸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녀의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미셸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며칠을 보내며 한국의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미셸은 서울의 거리에서 작은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길을 걷던 중 실수로 지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지갑을 떨어뜨린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몇 분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저기요. 이거 놓고 가셨어요. 한 젊은 한국 남성이 헐레벌떡 달려와 그녀에게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미셸은 깜짝 놀라며 그에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떨어뜨린 줄도 몰랐어요. 그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흔해요. 다들 남의 물건을 보면 주워서 돌려주려고 하거든요. 미셸은 이 작은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품까지 매력적인 나라, 한국은 그녀에게 이제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미셸은 숙소로 돌아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남성들의 잘생긴 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따뜻한 배려까지. 미셸은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자.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좀 더 길게 머물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미셸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전 그녀는 지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호, 나 다시 한국에 올 거야. 이번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어.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야. 지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와.
한국은 언제나 너를 환영할 거야. 다음번엔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게. 미셸은 비행기에 올라타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외모에 매료되어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죠. 미셸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다음에 다시 올 날을 기약했습니다. 이처럼 미셸의 한국 여행 이야기는 단순한 외모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외형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씨와 효율적인 사회 구조까지 겸비한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미셸처럼 한국의 매력에 빠져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